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6회차, 2020년 지난 8월 9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무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2020년 5월달 이후 시험부터 거의 매번 동일한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인상 형성에 있어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할 때,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은 덜 들이면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저 키워드를만 본다면 답은 인지적 구두쇠 효과입니다. 인지적 구두쇠 효과.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첫인상의 효과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5가지 보기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답으로 나왔던 건 콘크리트 법칙, 첫인상이 단단하게 굳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콘크리트 법칙이라는 게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갖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보다 부정적인 특성이 그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저희가 이걸 부정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일반인이 연예인, 대중연예인을 바라볼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상황별 인사의 종류를 찾아 바르게 선택한 것. 자, 이게 2020년도 중반 매달 시험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단체 손님을 배웅할 경우 무슨 인사? 정중예입니다. 업무상 중요한 VIP를 배웅할 경우 정중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배웅입니다. 배웅. 사무실로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할 경우 보통예죠. 보통예. 상견례 장소에서 혼주 간의 인사를 나눌 경우 정중예입니다. 전화통화 중 바로 옆 직속 상사가 호출할 경우 몽예죠. 몽예.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올바르게 연결된 거 3번입니다. 다 보통예. 충분히 암기도 필요 없고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아주 기본적 형태입니다. 다음 문제.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공수법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남좌여우입니다. 유일하게 바뀌는 거, 망자를 대할 때 흉사 시에만 손의 위치가 바뀌더라. 남성과 여성은 손의 위치가 다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죠. 1번. 공수는 배례의 기본 동작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2번. 어른을 뵐 때는 공수를 하는 반면 공식적인 의식 행사일 경우 공수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양팔을 나란히 몸에 붙여야 된다. 자, 남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식 행사나 어른을 뵐 때는 공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본 예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충분히 문제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화법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이쪽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방문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고객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기 위한 약속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뢰 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고객이 한 말을 반복하여 이해와 공감을 얻으며 고객이 거절하는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주는 데 포인트가 있는 화법 뭘까요? 산울림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산울림 화법. 이 중에 고객의 말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숫자, 대표적으로 날짜, 시간, 용량, 규모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재진술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뻔히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부정으로 시작했다면 한 문장을 전달할 때 가능하면 끝은 긍정으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론슨 화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알 수 있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질문 기법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고객의 답변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처리해야 할 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세 번째 겁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저거 하나만으로도 답은 뭘까요? 확인형 질문입니다. 자, 키워드를 지금부터 두 개씩만 잡겠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고객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 오픈형 질문이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개방형. 자, 선택형입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정리하고 정돈된 대화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고객의 니즈에 뭐 할 수 있다?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선택형 질문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보기의 세 번째, 이걸 확인형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판매자 측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고객 불만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판매자 측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측의 잘못. 1번 무성의한 접객 행위. 분명히 판매자 측의 잘못이죠. 2번 잘못된 애프터 서비스. 판매자 측의 잘못입니다. 3번 고객에 대한 직원의 인식 부족. 판매자 측의 잘못이죠. 4번 상품 지식의 결여로 인한 정보 제공의 미흡. 판매자 측의 잘못입니다. 5번 할인, 교환, 거래 중단 등의 핑계로 제기되는 악의적인 불만. 자, 이건 판매자 측이 아니라 이건 고객 측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불만 원인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조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별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고객 불만 처리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요 근래 들어서 거의 보신 적이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이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적립금, 포인트, 사은품,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자, 적절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답은 서비스로 대체하는 불만 처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적립금, 포인트, 사은품, 할인 등을 가지고 반품 및 환불에 대한 불만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너무 협소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좁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4번 서비스로 대체하는 불만 처리라는 걸 답으로 고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최근래에 본 적이 없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에 나온 보기와 현재의 답을 연결하는 것만이라도 꼭 좀 체크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코치의 역할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볼까요? 이것도 이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존경받는 조언자이며 또한 기업의, 자, 또한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기업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영향력을 행사하여 파워를 형성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게 원래 키워드입니다. 기업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영향력을 행사하여 파워를 형성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누굴까요? 멘토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멘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거 SMAT 시험 보시는 분들은 멘토가 아니라 조언자로 나오죠. 조언자. 자, 이렇게 구별 좀 하시면 됩니다. 조언자는 위에 나옵니다. 안 그래도. 교사를 이제 흔히 저희가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 말할까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저희가 이걸 후원자라고 부르죠. 후원자.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의 기업 문화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보여주는 사람, 리더십 유형을 보여주는 사람, 저게 역할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 GROW 그로우 모델을 구성하는 절차적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이번 시험 문제에 GGROW라고 나왔죠. 네, 그죠. 그건 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GGROW라는 모델 말고요. 그로우 모델이 맞습니다. 그래서 G는 골,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목표 설정, R은 리얼리티, 현실 확인, 뭐 실행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옵션, 대안 찾기, 대안 검색, will, 실행 의지 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닌 건 뭘까요? 아닌 건 5번 지원하기라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은 그로우 모델과 지금 보시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아이캔 전략 모형 4가지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2가지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꼭 좀 체크하고 보실 필요성이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전화응대의 3대 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하는 거.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이제. 자, 그럼 3대 원칙, 친절, 신속, 정확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 이렇게 따시면 5번이 맞는 답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나는 좀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시는 교재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서점에도 다 출판된 게 아니라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보다 가장 세밀한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팁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뒷면에 박정민 강사라고 아예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구매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후기를 적어주시면 카페에는 다 등업을 해드립니다. 교재를 구매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교재 구매가 나는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오시면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물론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신 문제집 출판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라는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매가 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되어 있고요. 이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파일은 가장 최신 기출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등업을 하시게 되면 지난 6년간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연도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단원별,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다중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와 문제 분석 자료, 시험 합격에 필요한 합격 솔루션에 대한 건 그냥 절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느 곳을 가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합격에 필요한 가장 압도적인 솔루션이라고 저는 제 자체적으로는 자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